자, 16번입니다. 16번. 우리 국세징수법. 요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10가지 바뀌었는데, 뭐 바뀌었느냐? 2012년도에 공매가 많이 바뀝니다. 1번, 공매 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조사. 자, 공매 공고. 아까 우리 배웠던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임의 경매가 있고, 공매 공고 그런 거 있죠. 북강주 세무서. 이렇게 하도록 돼야죠. 의무적으로.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자, 이렇게 될 때는 전입을 요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요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전입일자가. 자, 다시. 이렇게 맞물릴 때는 공매, 아까 소액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최소 요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고 임의경매 이전에 전입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있다. 이게 만약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이해가죠? 경매가 없고 공매 공고만 진행될 때는 이 날짜 이전에 전입하면은 소액보전금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경공매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합이 될 때는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된다. 소액 임차인은. 자,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매 공고 등기를 해라. 이게 등기를 하는 게 절반, 세무서가 안 하는 게 절반.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도 하고 공매 재산 명세서도 만들어라. 옛날에는 2번이 없었어요. 저는 2번이 없을 때 들어오더라고. 대강 감을 잡으니까 아는데 일반인들은 2번이 있어도 헷갈리던데, 그죠? 공매 재산 명세가 있어도 헷갈리는데 이걸 그냥 만들었습니다. 여기 했기 때문에 공매가 투명해졌어요. 그럼 투명해지면 여러분들 좋을까 나쁠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아. 경쟁자가 많이 달아붙고 이제 그래 되는 거야. 진짜 무한 경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컴컴해야 오다가 시에 머리 받치고 도망가 삐지 뒤로. 아이고 안 되겠다. 컴컴한데 참고 들어갔다가 이게 뭐 1m 안 가서 머리 퍽 받치니까 아이고 놀래 갚아야 되죠. 그랬는데 이제 뭐 불을 딱 켜놔니까 저 막 발내라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 자, 그 다음 배분 요구 종기 결정과 배분 요구 종기를 통제해라. 그래서 배분 요구 종기를 전에는 잔대금 납부 이후에서 경매처럼 이전으로 바꿉니다. 이전으로. 자, 그래서 3번 때문에 채권 상계 신청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3번 때문에. 자, 4번. 배분 요구 종기 및 배분 요구 철회를 하면은 안 된다. 그죠? 배분 요구를 종기를 정해라. 그래서 공매도 땡 하면은 한 2달 만에 빠락빠락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 들어가면은 뭐 대문 앞에 뭐가 쪼가리 있으면 임차인들 퍼뜩 눈치채고 퍼뜩 가서 신고하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나 모른다. 막 그냥 버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배분 요구 철회도 금지. 근데 배분 요구 철회는 항상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 종기일 전에 철회한 상관없어요. 신고했다가 철회한 거 상관없어요. 근데 종기일 지나서 철회한 거는 무시합니다. 해도 안 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종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철회하는 것은 종기 지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배분받을 채권자의 범위 확대. 예전에는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 안 해줬어요. 가압류는 공매에서는 안 해주고 소유자 줘버렸어요. 그거를 다 바꿉니다. 경매하고 똑같이 바꿉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든 뭐든지 경매하고 배당 순위는 같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매의 방법과 공고. 그죠? 공매의 방법과 공고. 공매 기록 열람 복사 확대. 자, 전에 낙찰자는 배분 계산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서류를 복사를 못했어요. 공매는. 경매는 법원에 가서 낙찰 받으면은 일단 흰 봉투에 오면 딱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열람을 다 합니다. 복사도 할 수 있고. 공매는 전혀 안 됐어요. 이걸 바꿉니다. 좋다. 공매도 기록 열람 복사하고 싶으면 해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공매 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 그 다음에 9번 공유자의 우선 매수 기한을 단축하겠다. 자, 이 이야기는 보통은요 매각 결정 통지 전까지 이나되죠.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주입인 경우에 공유자는 현재 매각 결정 통지 전까지, 즉 매수인이 매각 결정 통지서를 우편 등 수령하기 전까지인데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이상. 자,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형님하고 5명 1억짜리 전답을 가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상속 받았어요. 형님 지분이 5분의 1이 공매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절반에 떨어지니까 누가 낙찰 받아줬어요. 그럼 동생이
보니까 목요일날 월화수에 서로가 이제 낙찰돼갖고 목요일 보니까 낙찰돼 있어. 그러면은 동생은 금요일까지 가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자산관리공사 가서 내가 공유자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제 공유는 문화 우선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무는 일단은 전산상에 하는 거, 전산에 하는 것은 금요일날 1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몸이 직접 가는 것은 월요일날 10시까지고. 여기서 맞죠? 직접 방문하는 거는 그 다음 월요일날 9시 출근해서 1시간 정도 텀이 있어요. 공매 결정은 월요일 10시 하거든. 1시간 정도는 가도 되긴 되는데, 인터넷에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고 하는 것은 금요일까지 하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매각 결정 및 매수 대금 납부기한 단속했다. 전에는 결론할게요. 지금은 3천만 원 이내는 저 갈로 있죠. 1,000만 원 펴졌는데. 자, 그거 뭐 바꿉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네. 또 바뀌어서 그래요. 일률적으로 갈로입니다. 매각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30일 이내. 이제 바꿉니다. 이 바꿨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뭐 60일 이내 사는 그것을 이제 7일 이내, 30일 이내, 경매처럼 한 30일 이내, 우리 보통 일반도 그렇죠. 30일 정도 잔금을 주죠. 그래서 30일 이내 바꿉니다. 그래서 농지를 2,500 받았다 그러면은 7일 이내, 그 다음에 농지를 3,500 받았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예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배분기일의 지정 통지. 자, 그 다음에 후순위 세입자도 배분 폐합장, 이거는 잔금이 들어오면은 배당기일처럼 지정해라. 배분기일도 지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이내에 지정해라. 이 말입니다. 돈이 다 들어오면은. 자, 그 다음에 12번 이의신청제도. 자, 예전에는 공매에서는요, 경매에서 손들어 합니다. 판사님, 내 소액보증금 2천만 원 줍니까? 손들어 해요. 배당날. 그러는데 공매는 그게 안 됐어요. 손들어 하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자, 근데 법을 바꿉니다. 좋다 해라. 나도 한 해봤어요. 이의신청제도 한번 해봤는데, 당일날 배분해서 틀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옆에 거들어줬어요. 그런데 배분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매나 공매나 손들어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분 이의신청 그 서류가 있어요. 사인해서 내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소액보증금을 안 주더라. 그러면 왜 안 줍니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배분 이의가 가능하냐?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7의 1 봅니다. 17의 1.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가가 경매에서는 9억 5,700에 팔렸는데, 왼쪽 봅니다. 왼쪽에 보니까 몇 명 들었습니까? 몇 명이? 점선. 9억 5,700에 한 명 들어왔죠? 없지. 여러분은 없지. 참 없다. 내가 넣었어.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위에 보면은 19에 110-988을 보면요. 23억짜리가 9억 5,700에 이게 대금 지급 기한이 낙찰이 됩니다. 한 명이. 제가 9억 5,700 됐어요. 6월 25일이죠. 돈 내놔라고. 자, 되는데 밑에 보면은 공매에서 똑같은 이게 6억 5천에 팔립니다. 그러면 차익이 한 3억 정도 벌어졌어요. 그래 되죠? 벌어지고 여기서는 6월 14일 잘 봅니다. 6월 수요일날 마감을 했으니까 그럼 돈을 언제까지 주면 됩니까? 이거는? 자, 다시. 이거를 공매를 들어갈까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 자, 그냥 이거 봅시다. 이게 이제 수요일날 이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목, 금, 토, 일, 월요일날 아마 6월 20일 가는데 6월 20일 날에 매각 10시에 결정됩니다. 월요일날. 되고 그날 11시에 돈 납부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공매는 되지. 낙찰 10시에 결정되고 11시에 내가 잔금을 치르겠다. 그러면 이게 6월 한 20일 월요일이니까 20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경매는 이게 대금 지급이 6월 25일이니까 이날 치르려고 보통 준비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6월 20일에 잔금을 치라 삐면은 3억 벌죠? 위에 사람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해서 19에 109 봐볼까요? 19에 110-988.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대형 찜질방인데, 여기 보면 23억짜리가 9억에 한 명이 들어옵니다. 한 명이 들어오고, 대금 지급 기한이 있으니까 보통 요때 잔금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공매에서는 이게, 날짜가 언제고, 이게, 2019, 그죠? 자, 공매에서는 이게 9억에 이렇게 낙찰 9억 5천 치면서 했는데, 공매에서는 똑같은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꾼들은 이제 경공매를 잘 아시는 분은 이제 공매에 들어갈 겁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되고, 요거는 잔금을 6월 17일에 개찰해서 6월 21일에 10시에 매각 입증 되잖아, 10시에. 그러면 11시에 돈을 내겠다면, 저거는 아까 25일쯤 이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빨리 내겠다. 그럼 준비해서 바로 내면 됩니다. 대출 받아서. 대출을 내가 보니까 4억 8천 받았더라고. 여기 낙찰 받고, 4억 8천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여기서 써놨죠. 경매와 공매가 경합됐는데, 경매는 9억 5천7백, 공매는 6억 5천에 3억 저가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증금 1억에 1100만 원 났대요. 1억에 1100만 원,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한테. 자, 그러면은, 1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11억 되죠? 11억에 1억 담으면 뭡니까? 12억. 곱하기 200가 24억입니다. 그러면은, 6억 5천 나타받고 한 24억에 팔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3억에 경락잔금 대출이 지금 4억 8천을 받았는데, 요 경매건을 보면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경매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느냐. 자, 이게 찜질방이에요. 보니까 찜질방이더라고. 찜질방이 많이 떨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대부분 뭐 한 30% 전에서 보통 팔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찜질방인데, 찜질방이죠. 이렇게 찜질방입니다. 자, 요건데, 대출이 당초에 얼마 나왔나 그러면은, 하나은행에서 18억 난 거예요. 그죠? 끝점 빼피고 18억, 원금이 18억 나왔어요. 18억 나오고 35억 설정이 된 겁니다. 설정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6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을 68에 48에서 한 4억 8천 정도 받고, 6개월이 지나가면은, 추가 대출 6억을 해줘도 11억밖에 안 됩니다. 아까 하나는 18억 대출하는 물건이 원래가, 그럼 16억 정도 더 해더라 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 해줍니다. 이제 미인들이 가면 3개월만 해도 되고, 원장님이 가면은 6개월 지나입시다 하고 이럽니다. 은행 지인장들이 미인이 가면 또 땡겨줘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어제 대출 받았는데 오늘 대출 끝이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보통 지내가지고 재감정해서 보통 정대가 나가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물어보면은 6개월 지냈는데 그러면은 오바락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잔금친다 그러면은 6개월 지나서 오세요. 이렇게 보통은.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보니까 4명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막 6억 2,400 설정목에는 4억 8천 정도 수입해서 받았다고 보니까, 받고 이제 잔금 치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매만 딱 알면은 우리 경공매에서 반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알아야 3억 정도 싸게 사더라. 3억이 작은 돈 아니죠? 그죠? 작은 돈 아닙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보면요. 경매와 공매가 경합하는 게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토지는 별로 참고할 게 없어요. 그냥 저다 받으면 되니까.
국세 법정기에 사고 임금청은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아까처럼 세무서 압류가 금액이 얼마인지 납부 국세 법정기를 언제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선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어디서 끌고 왔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왼쪽은 경매고 오른쪽은 공매고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있어요? 지주옥션 가면 있어요. 지주옥션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딴 데는 없고요. 지주옥션에 가보면은 자, 지주옥션에 왔어요. 딴 데는 잘 없더라고. 이게 지주옥션에 가면은 오른쪽에 이게 뭡니까 이거? 이 뭐라 하나 이거? 짝대기 세개. 짝대기 세개 눌리면은 중간에 보면요. 경공매 동시 진행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꼭 눌리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있다. 왼쪽은 절반 왼쪽은 경매, 오른쪽은 공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법원에 경매를 닦아였고 세무서는 자산관리공사고 야 너가 취득세고 재산시 안 들어오네 빨리 공매 넣어라 하고 이제 이 법칙에 달라가지고 따로 움직이는다. 우리 이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했는데 맞는가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따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면은 다세대 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조사하기 힘들죠. 이게 뭐 선순위가 있으면은 이게 뭐 국세가 얼마인지 법정기일이 또 당해서가 얼마인지 내용은 경매에서는 알 수 없는데 그런 걸 또 공매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공매를 잘 보면서 토지는 별로 뭐 큰 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만 싸게 사면 되는 건데 권리분사기가 크게 부담이 없는데 지금 오늘 순간에 18개가 움직입니다. 18개 많아요. 이게 많으니까 잘 보시면서 아까처럼 경매에서 9억 낮춰받지 말고 그 공매에서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등기부에 이제 공매 공고 찍히면 더 알 수가 있는데 안 찍혀도 공매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에 또 검수해 보시고 비교하면서 낙찰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완전 고수가 되는 겁니다. 경매 공매에서 자 이런 거야. 손님이 산을 다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경매에서만 딱 사갖고 경상남도 사갖고 자 요겁니다 그런 거하고 공매도 보고 두 개 같이 합치게 보면서 아 공매가 더 좋은 게 있네 그럼 요걸 사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경매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공매의 경합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죠. 부천봅니다. 18번 부천에 보면은 이 금액이 7,500 떨어졌어요. 7,500. 경매에서는 7,500 떨어졌고 2억 2천짜리가 공매에서는 5,500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배당 요구를 잘 하셨고 대항력도 있고 미배당 보전금은 인수다 뭐 써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뒤에 넘어갑니다. 뒤에 보면은 예상 배당표 오세요. 예상 배당표. 자 이 볼 때 다시 봐야 되는데요. 자, 사건 번호 2021에 3774번입니다. 21에 3774. 그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료 했을 때, 그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공매가 있으면 참 좋아요. 보기가. 자, 봅니다. 부천에 이제 빌라가 나왔다. 여러분들, 이제 권리분 사고 있어요. 부천에 빌라가 13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쭉 떨어져갖고 7,500에, 괜찮은데, 그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부천에 이게 3층에 이 빌라가 나왔더라. 그죠? 깔끔하죠? 깔끔하고 지은지도 보존 등기가 2018년도니까 한 3년 4년밖에 됐으니까 깨끗하고 그죠? 좋다. 근데 임차인이 아이고 이 미스터 윤이 전입 확정도 잘하고 배당 요구도 잘하고 2억 900인데 대항력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가 됩니다. 그거 지금 있는데 세무서 압류도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소송 걸어가지고, 강제개미도 넣어주고, 우리 윤정 씨는 바쁩니다, 지금. 요 들어와가지고. 그죠? 바쁘죠? 바쁜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군번이 지금 제일 빠릅니다. 5월달이. 빨라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7,500에서 200만원 빼고 7,300까지고, 지금 요거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요거 때문에 경매에서 못 들어간다, 겁이 나서. 이게 만약에 1억이다. 세무서가 1억인데 요 미스터 윤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은 제로죠. 이 제로죠.
그러면 오른쪽에 이 인수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거. 이게 제로면. 인수가 여기 되는 거죠? 이게 틀리죠? 여기서 다 주워 가버리면은 이 제로 아닙니까, 지금? 제로니까 여기 그대로 인수 가잖아요. 그럼 요거를 볼표자, 국세, 세무서. 이거 볼표가 있죠?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것이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국세, 법정기일, 이 세 가지죠, 주로. 그 다음에 당해세.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요거를 국세, 법정기일이 중요한데, 경매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공매에서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죠? 자, 보신다. 그럼 뭐가 있는 거? 20일에, 아니다. 공매는, 여기네. 2021-0747-00, 221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아까 임차인보다 늦으면 상관없는데, 자, 보세요. 요 공매는 여기 있어요. 공매는 지금 부천 거 찾아온 302호 찾았는데, 막 때렸죠, 그도? 떴는데, 재산 명세를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이거 보니까. 자, 이렇죠? 자, 부천에 13평, 전용 13평인데, 요게 미스터 윤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놨고요. 전입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미스터 윤이 이제 법원에 자산관리공사 왔느냐? 이거 왔으면 안 왔습니까, 이거는? 또 안 오네, 이건 또. 그죠? 배당 요구도 아예 안 했습니다. 경매는 했죠? 이건 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럼 안 했다. 그럼 안 했으니까, 그럼 뭐입니까? 2억 2천이, 아까 여기 있는 2억 2천이, 2억 9백이 100% 인수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는.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경매에 낙찰받은 배당을 했으니까, 경매 건은 선순위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시청을 봅니다. 부천시청. 당해서는 다른 거 뭐 크게 볼 거고요. 이거 말고, 아이고, 무엇이 맞노? 자, 여기 있네. 하여튼, 부천시청. 1100만원. 이거는, 종합부동산에 포함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를 당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여기 아까 핵심입니다. 광주세무서. 2020년부터 법정기일이 출발되더라. 41억.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아까 전입 확정보다 늦잖아, 이 날짜가. 아까 전입 확정이 아까 2019년도가 막 그런 걸 보이는데, 내가 버뜩 보기로. 그럼 2019년 늦으니까 41억이 있던 뭐 어떤 거는 필요 없다. 이 날짜가 2018년 같으면 또 시끄러워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했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이거는 아무 시도 없어요. 요것만 조금 여기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당해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날짜 늦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래서 경공매를 같이 보면은 더 정확하게 자, 여기 있잖아요. 요거 2019년 지금. 근데 아까 그 법정기일 국세는 41억은 2020년도 막 됐거든. 늦으니까 그 신경 쓸 거 없다. 군법이 빠르니까. 빠른 사람이 먼저 가장 확실하니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광주 세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여기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경매에서는, 1억 3,500.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럼 구태에 떨어질 필요 없고, 요건 누가 낙찰받던 간에 요거 플러스 경매비용 300만원, 2억 한 1,100만원 정도, 2억 1,200에 산다 보면 됩니다. 요거를 2억 1,200에 살 사람은 들어오면 돼요. 2억 1,200 정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해놨다 그 사람은.